예, 반갑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금정전자 고등학교 교감 문성만입니다. 지금부터 금정전자 고등학교 미래설계 명사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금정전자 고등학교에서 명사특강을 진행하는데 매년 학생 여러분들의 진로 설계를 돕기 위해서 부산에서 이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명사를 초청해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오늘 모실 분은 부산에서 교육, 문화, 의료 등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종천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은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시고 동대학원에서 사회정책 분야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로 계시고 영파의료재단의 이사장님으로 재임 중이십니다. 그리고 부산 네오필 하모니 오케스트라의 단장님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좀 평소에 만나기 어려운 분을 모셨으니까 여러 학생들의 궁금한 점을 좀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산에서 다양한 분야에 많이 활동하고 계시고 여러 소리에 귀 기울이고 계시는 김종천 교수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경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 MBC 자갈치 아짐의 신나소 신나세 고정 패널을 맡고 있는 부산 가톨릭대학 특임교수 김종천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영광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젊은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참 드뭅니다. 또 특히 이런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또 가까이 학생 여러분과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거창한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가 평소에 많은 분들과 대화도 나누고 흔히 우리가 소통이라는 단어를 요즘 참 우리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은 소통을 많이 알고 계시고 또 소통을 하시는지 또 소통을 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보다 좀 먼저 앞서 살았던 선배로서 저의 경험을 또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들과 공감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한 15분 정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또 질문도 받고 또 중간중간 제가 주제에 맞게 또 소통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가져볼까 합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오시기 전까지 아침에 일어나서 소통이란 개념에서 얼마의 시간을 혹시 보냈는지 기억나십니까? 지금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소통을 누군가와 소통을 얼마나 해왔는지 오늘 누구든지 괜찮습니다. 우리 김나리 학생회장님께서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세면도 하고 식사도 하겠습니다만 학교 오는 길에 누구와 어떤 소통을 나눴는지 혹시 한번 경험을 잠깐 이야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부모님과 아침에 소통을 하고 나왔습니다. 소통. 어떤 소통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받아도 될까요? 간단한 아침 인사라던가 밖으로 학교나 갈 때 인사를 하고 왔습니다. 네. 아마 일상적으로 저희가 아침에 대부분이 이제 미성년자 또 학생 때는 아침 일어나면 어머님이 차려주신 음식도 먹고 또 밖에 나가시는 부모님 같은 경우 본인이 또 음식을 차려서 간단히 해결하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누군가와 함께 산다라는 것은 대화를 하는 그런 기회를 갖거든요. 많은 요즘에 사는 현대인들이 대화를 할 수 있는 환경에서 못 사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우리나라 전 국민의 3사람 중에 1사람은 혼자 사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아마 학생의 신분으로서 누군가와 함께 거주하고 동거하고 생활하는 부모님이 있을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고 그분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국민의 3사람 중에 1사람은 혼자 살기 때문에 누구와 대화를 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못 가진다고 합니다. 근데 조금 전에 이제 부모님하고 아침 인사를 나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혹시 자신의 마음의 어떤 고민거리나 이런 것을 혹시 어머님이나 아버님한테 오늘 짧은 시간에 전달하신 적이 있으세요?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좀 간단한 인사 정도, 그죠? 네. 하지만 오랫동안 함께하는 가족 입장에서는 인사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아, 우리 딸이 밤새 큰 문제 없이 무사히 잘 잤구나. 또 부모님을 보면서도 아, 문제가 없으시구나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그냥 낯선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물어보는 이 어떤 말이라고 그럴까요? 단어. 이것과 평소에 어떤 친분을 가지고 있거나 가족이 나누는 간단한 말이 똑같은 단어를 씀에도 불구하고 느낌이 완전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소통의 힘이라고 그러거든요. 대화는 낯선 사람들과 모르는 질문도 할 수 있고 대답도 얻을 수 있지만 소통이라는 것은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없고 공감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소통이 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께 아침에 제가 물어봤을 때 부모님하고 간단한 인사를 나누는 그조차도 대화를 넘어서 소통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소통을 잘 해나갈 때 여러분들이 앞으로 펼쳐질 미래가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오늘 여러분들께 주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간단하게 소개할까 싶습니다. 요즘에 소통이라는 것은 일방적이지 않다라고 그럽니다. 아마 앞에 준비된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쌍방향으로 서로 오갈 때 이게 소통이지 일방향으로 자기 이야기만 하는 것은 소통이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사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서도 제 자신한테 상당히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과연 나는 소통을 잘하는 사람인가? 여러분들보다 제가 한 40년을 더 먼저 살았거든요. 저희의 어떤 환경이라는 것은 소통이라는 단어를 별로 강조하지 않은 시대였어요. 어른이 이야기를 하면 다 받아들이는 입장이었지, 아, 소통을 해야 된다. 그 단어를 저는 기억이 없어요. 여러분들 나이 때. 되돌아보면. 그만큼 그 시대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어제도 제가 잠깐 어떤 행사에 참여했는데, 교장 선생님께서 학생회장님한테 존칭을 쓰시더라고요. 아, 우리 학생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도 아마 교감 선생님께서도 그렇게 소개를 하시던데 저 그걸 보면서도 깜짝 놀랐어요. 저희 때는 교장 선생님이나 선생님께서 학생들 부를 때 그냥 학생 나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보니까 어제 경험에 깜짝 놀란 게 한 20, 30년 어린 학생들에게도 존칭을 쓰고 하는 이게 이거는 기본적으로 대화가 아니라 소통이구나. 그 학생의 입장에서 뭔가를 공감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어제 또 한 번 또 느껴본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만큼 요즘에는 일방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쌍방향으로 경계가 없이 어떤 단순한 메시지를 통해서도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시대, 요즘에 소통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소통이라는 것은 전달이 아니라 공감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을 때 이 소통이 가능하다라는 것인데,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와 소통할 때 왜 하는지,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의도로 소통할까, 이런 걸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거예요. 보통 이제 제가 사실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소통했습니까? 물어보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저도 하루에 몇 시간을 핸드폰을 보고 있거든요. 핸드폰을 통해서 뭐 틱톡이나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기계와 소통을 하고 있어요. 핸드폰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누군가와 뭔가를 소통하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이 핸드폰에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에 올리면 좋아요. 여기가 어디예요? 잘해요. 저도 하고 싶어요. 일종의 이것도 소통의 일종에 해당된다고 생각해요. 대면적 관계를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비대면적 관계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그분과 뭔가 마음을 나눌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다는 그 또한 소통이지만 그 소통을 왜 할까? 무엇을 공유하고 싶어서 어떤 고민 때문에 소통할까? 이런 걸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 이 소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결정된다라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중요하거든요. 저 또한 무의식으로 그냥 약간 중독된 듯하게 그냥 막연히 핸드폰을 보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자극적인 화면을 보고 자극적인 이런 인스타그램이나 틱톡만 자꾸만 몰입되는 경우가 있지, 어떤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내가 이 핸드폰을 통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뭘 공유해야 되겠다, 공감하고 뭔가를 지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건 과연 소통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좀 묻고 싶은데, 여러분들 하루에 핸드폰을 통해서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이걸 얼마나 자주 하세요? 혹시 뭐 우리 또 제일 늦게 들어온 황수환 학생 긴급하게 들어온다고 그 준비물도 못 가져왔습니다만, 그래도 아마 바삐 누군가가 활동하다가 온 것 같은데. 저는 그 휴대폰을 하루에 한 6시간 정도. 6시간요? 예. 아유, 강적입니다. 근데 6시간, 대부분 6시간씩 하죠.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핸드폰을 통해서 뭐 뉴스도 보고 돌아가는 세상 이야기도 볼 수 있지만, 그게 과연 소통일까라고 한번 여러분들한테 되물어 보십시오. 한번 얼마나 소통하고 상대가 공유해 나가는지, 내가 그냥 순간적인 자극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소통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대화처럼 말하고 듣기가 아니라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게 우리가 소통이라고 그러거든요. 소통을 잘 하려면 핸드폰을 통해서 누군가 댓글을 달고 뭐 좋아요 있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까지 소통의 내용들이 다 필요하진 않아요. 근데 누군가가 딱 이야기를 했을 때 저 사람 말에 귀 기울이고 영향을 받을 때는 주로 4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그 사람을 쳐다보지는 않았는데 목소리를 듣고 나니까 뭐 자극적인 목소리든지 여러분들에게 호감이 되는 목소리든지 목소리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10개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면 10개 중에 한 4개 가까이가 정확하게 표현하면 38%라고 그러는데 목소리가 그만큼 중요하대요. 자, 그럼 여러분들 앞으로 어떤 훈련이 필요하시겠어요? 내가 그냥 말한다고 해서 목소리가 다 좋은 게 아니구나. 나만의 목소리를 가지기 위해서 조금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좋은 목소리와 나쁜 목소리는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음성이 제대로 전달되고 상대가 호감 가지고 자기가 들었을 때도 편하게 느껴지는 목소리를 한번 구사할 필요가 있겠다. 저희 때는 책을 많이 읽게끔 강요를 받았거든요. 읽는 거 싫어하지만 자꾸 읽다 보면 자기가 목소리가 이제 단련이 되는 거예요. 거칠었던 목소리가 윤기가 나고 하는 우리가 훈련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 목소리가 중요하다고 그래요. 소통할 때는. 보통 집에서도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우리 학생회장 김나리 학생이 일어났는데 좀 늦게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어머니가 야, 밥 먹어 이러면 그 목소리 자체만으로도 거부감이 나잖아요. 근데 가까이 와서 나리야 일어나서 말 씻고 엄마하고 같이 밥 먹자 하면 하고 짜증나지만 그 이상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목소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목소리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을 할 때 표정도 그 목소리에 준하는 만큼 표정이 일치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목소리는 아주 밝은데 표정은 아주 안 좋아. 그러면 상대가 받아들일 때 별로 그 목소리에 대한 신뢰를 못 갖잖아요. 그 목소리와 표정이 73% 정도를 차지한대요. 얼마나 중요해요. 그 내용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용은 7%밖에 해당되지 않는데요. 그만큼 내용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주로 네가 뭘 이야기할 것인지에 대해서 잘 정리해. 그게 중요해. 이렇게 살아왔는데 실제로 사람의 대화나 소통에 있어서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소리와 표정과 마지막으로 목소리와 표정을 짓는 태도, 자세. 막 혼을 낼 거, 막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좋은 이야기 한다면 그게 좋은 이야기가 들리지 않은 것처럼 이게 93%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목소리나 표정이나 태도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니, 여러분들이 앞으로 소통을 잘하고 싶으시면은 이 3가지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상대에게 훨씬 소통할 수 있는 이 선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런 3가지 기본적 조건을 안 갖추고 이야기해버리면 상대가 듣기 싫어할 가능성,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저거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분들이 자세로 앞으로 계속 살아나가신다라면 학생이든 사회인이든 직장인이든 여러분들의 어떤 삶에 훨씬 많은 기회가 올 것인데 대부분의 분들은 우연한 기회가 와도 소통을 하고도 그 기회를 자기의 기회로 이렇게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아침 제가 일어나서 이 인스타그램을 봤는데 뭘 봤냐면 성공한 사람, 성공이라는 말이 여러분의 기준과 저의 기준은 많이 다를 겁니다. 저희 때는 뭐 돈을 많이 벌고 좋은 대학을 가고 뭐 이랬지만 저는 지금 세상에는 성공의 기준이 절대로 그런 건 아니라고 그래요.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자기가 행복해하고 남들과 교류를 통해서 그 속에서 더 보람을 찾고 하는 것이 아마 더 큰 행복이 아닐까, 성공이 아닐까 싶은데 그런 것 또한 여러분들이 좋은 태도를 가지고 소통의 자세를 가지더라도 그런 우연한 기회를 여러분들 것으로 바꾸지 못한다라면 그거는 남의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니까 어떤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는데요. 여러분들 그 JYP 아시죠? 박진영 아시죠? 박진영 그 대표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한 번의 무대에 올라가기 위해서 1년 동안 하고 싶지 않은 것을 계속 한대요. 혹시 그 영상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인스타그램에서 제가 봤어요. 박진영 씨가 이야기를 해요. 그 한 번의 무대에 올라가기 위해서 1년 동안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계속 한대요. 저는 순간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한다라는데 공감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들 나이 때 정말 공부하기가 싫었거든요.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내가 왜 대학을 가야 되는지 그런 설명 없이 무조건 공부하래. 그래서 저도 반항도 많이 하고 힘든 시간을 10대에 보냈어요. 지금도 사실 10대 돌아가라면 가기 싫어요. 저는 나름대로 어떤 세상에 이 우연한 기회를 성공으로 만들 수 있었던 힘을 가지고 이런 것이 제 가슴에 와닿았던 것은 20대, 10대 방황의 시간을 보내고 20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이것을 엮어가다 보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가지는 또 귀한 자리를 또 영광을 가지는 것 같은데 기회라는 것은 계획대로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한번 제가 이거 우스개 한 말씀 드릴게요. 제 아는 선배가 교수가 꿈이었는데 교수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시리에 빠질 때마다 이 부산 근교에 있는 사찰을 혼자 이렇게 걸어가는, 산책하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뭐 종교가 기독교인도 있고 가톨릭도 있겠습니다만 그분은 이제 절을 찾아다녔는데 한번 올라갈 때마다 나이 드신 노승이라죠. 나이 드신 스님께서 내려오시는 걸 몇 번 마주쳤대요. 그때 우연찮게 자기는 이렇게 합장을 하고 인사를 드렸대요. 그 기회를 몇 번, 한 두세 번을 했는데 자기가 이제 교수를 하려면 박사학위도 받아야 되는데 박사학위가 없을 때 우연찮게 경주의 동국대학교에서 교수를 채용한다는 공고가 나오고 안 되겠지만 혹시나 지원 한번 해보자 하고 그냥 했는데 그 지원자들 중에 자기만 빼고 다 박사학위가 있더래요. 그럼 자기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심사위원장이 딱 앉으신 분이 누구냐 하면 몇 번 만났던 그 스님이셨대요. 그분이 심사위원장으로 앉아 계신 거예요. 자, 교수가 박사학위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을 가르치는 스승을 뽑는 자리에 인성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여기에도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잘 가르치신다라고 하지만 아유 존경할 만한 선생님이 아니야 이렇게 한다라면 그 선생님은 얼마나 비참해요. 근데 그 심사위원장을 앉으셨던 그 노승께서는 박사학위는 언젠가 받을 거니까 저 정도의 인성을 가진 사람이 우리 동국대학의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오면 좋겠다 해서 다른 사람보다 자격이 월등히 떨어지는 그분을 뽑으신 거예요. 저는 이게 한 예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갈 때 순간순간 놓치는 어떻게 친절을 베푼다든지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가졌을 때 그것이 꼭 그런 걸 기대하고 해서는 안 되지만 우연찮게 그 기회가 여러분들의 미래를 또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럼 이런 세렌디피티라고 하는 우연한 기회를 성공으로 바꾸는 힘은 어디에 있는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자꾸만 사람들과 만나는
일상에서 변화를 자꾸만 시도를 해야 돼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사람 만날 기회가 없잖아요. 그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국민의 3사람 중에 1사람이 누구와 대화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혼자 사는 사람과 차이가 없잖아요. 혼자 가만히 방 안에 있는데 어떻게 누구와 대화를 해요. 그래서 일상에서 변화를 가져오려고 하는 어떤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안 되면 여기에 표현대로 사색이라도 해라. 어떻게 하면 내가 새로운 것을 기회를 가질까라는 그런 기회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많은 모임도 하고 친구들도 자기가 친한 친구들만 대화를 하지 말고 지나가다가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과거에 지나가다 친구는 아닌데 뭐 식사로 가니? 그러니까 식사로 간대. 맛있게 먹어. 그러니까 그 친구가 나보고 뭐라 하냐면 친구가 아니겠죠. 자기가 사주는 것도 아니면서 뭘 맛있게 먹으라 해요. 딱 그 말 들었을 때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하지만 저는 그냥 그 친구한테 친절하게 하고 싶고, 요즘에도 아침에 제가 등산을 가는데 모르는 분들한테도 인사를 해요. 안녕하세요 해요. 근데 그분들은 대부분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 인사하면 뭐야 이렇게 쳐다보지만, 서양인들을 보면 우리가 배울 것 중에 한 가지가 처음 만나도 윙크도 하고 굿모닝, 헬로우 이렇게 해요. 몰라도 사람을 만났을 때 그런 친절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교차를 하고 소통의 기회를 만들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산에 갔다가 내려올 때 어떤 분이 모르고 인사를 했는데 그분이 저 모르시겠습니까 하시더라고요. 예? 당황했는데 저 하순용입니다 라고 그러세요. 하순용이라는 분이 제가 조남을 실명을 말씀드렸지만 부산대학 지하철역 앞에서 그 붕어빵 장사하시던 사장님이세요. 그분을 한 10년쯤 전에 제가 아주 풀빵을 자주 사 먹었고 너무 맛있어서 우리 병원에 환자들에게 제공하고 싶어서 그분을 모시고 와서 3일 동안 풀빵을 제공해 드린 적이 있어요. 10년이 지났는데 이분은 지나가다가 절 하순영입니다라고 본인의 이름을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제가 그분이 마스크도 쓰고 모자도 늘리고 쓰는데 우연찮게 제가 인사를 안 했으면 또 그런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누군가와 소통할 수 있는, 교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결국은 누군가와 연결할 때 가능하겠죠. 이 3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많은 세렌디피티, 우연한 기회를 행운으로, 성공으로 만들 수 있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간단하게 소통을 통해서 세계를 향해라라고 하고 싶은 강의를 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또 궁금하신 점이나 또 묻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나리 학생 회장님. 입니다, 교수님. 저는 금정전자고등학교 총학생회장 김나리입니다. 제가 아무래도 고3이다 보니 진로 선택에 대해 고민이 많은데, 교수님께서는 지금 진로 목표를 언제 어떤 계기로 정하게 되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저한테도 여러분과 같은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20살 먹은, 여러분 다, 우리 김나리 학생 회장께서 19살이죠? 예, 제 아들, 늦둥이가 20살 먹은 아이가 있는데, 저 세대와 여러분 세대가 많이 차이 나잖아요. 40몇 년이 차이 나요. 제가 올해 60이니까요. 그러면 우리 세대 때는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 시대예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성인이 보통 몇 세 돌아가셨냐면 한 65세 다 돌아가셨어요. 평균 수명이 그때 65세 이때밖에 안 돼요. 지금은 평균이 84세예요. 20년을 더 살아. 그럼 여러분들이 많이 성인이 됐을 때 도대체 평균 수명이 얼마일까? 100살은 다 넘길 거예요. 100년을 사는데 너무 빨리 자기가 할 일을 어떻게 결정을 해요? 아마 여러분들에는 직업을 한 적어도 3차례를 바꿀 시대에 사실 거예요. 저희 때는 직업은 한번 바꿀 수 있는 정도의 준비를 해나가면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직업을 3번, 4번 바꿀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특권의 세대예요. 그러면 지금 이 나이에, 여러분들 나이에
내가 평생 뭘 하고 살아야지 판단하는 것은 오히려 잘못된 판단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19세, 18세, 17세 때는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새 수준에서 또 부모님과 선배들하고 의논하고 또 선생님들과 의논해서 그때 최선을 다해서 선택을 하세요. 그게 결정적이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저 또한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너무 이른 선택은 오히려 더 큰 과오를 낳을 수 있다니까 너무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네. 인정전자동학교 2학년 황수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께서 사회복지학 박사라고 제가 네. 말씀을 아까 들었는데,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시면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또 일을 하실 때 제일 보람찼던 일이 언젠지 제일 궁금합니다. 네. 지금은 아까도 방송 시작 전에 김성빈 3학년 학생이 사회복지에 대한 본인도 고민을 하고 있고 진로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사회복지가 많은 분들한테 인기가 어느 정도 좀 있어요. 근데 42, 3년 전에는요, 사회복지를 누가 하냐면 일종의 요즘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루저 있죠, 루저. 뭐 공부도 안 하고 갈 곳이 없어서, 제가 대학 갈 땐 그랬어요.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는데, 돌아가셨던 이어령 박사라고 문화부 장관 하셨고 우리나라에 정말 훌륭하신 한 분이 계셨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또 특히 입시생들은 왜 경쟁을 할 때 똑같은 일선상에 서서 앞으로 달리느냐라는 지적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이 자리에서 뛴다라고 한다면 어디로 뛰실 생각 한번 해보십니까? 어디 100m까지 가봐 하면 어디로 뛰시겠어요? 어느 쪽으로, 어느 방향으로 뛰시겠습니까? 나갈 곳이 저하고 저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들이 인생이란 세상이라는 운동장에서 만약에 뛴다라면 한 곳으로만 뛰시겠어요? 아니죠. 360도 동서남북 어디로 뛸 수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사회복지일 뿐이에요. 제가 그때 사회복지를 했던 것은 저희 집안이 제가 3대째 사회복지 집안이거든요. 부모님이 그 당시에는 사회복지라는 현대적인 어떤 학문을 경험을 안 하신 분이고, 그래서 나에게는 부모님이 안 하셨으니까 아들이 제대로 대한 사회복지를 공부해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저도 사회복지 가기 싫었어요. 남들이 하는 경영학이나 경제학이나 하고 싶었지. 그래서 1지망은 사회복지, 2지망 경영, 3지망 무역학 했던 기억이 나요. 남들이 보면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 왜? 경력, 무역이 공부를 더 잘해야 가는데 어떻게 가냐. 근데 그때는 제가 좀 많이 사회복지에 대해서 남들이 안 하는 걸 해서 좀 그렇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이제 사회복지가 가난한 사람만을 위한 복지가 아니고 전 국민의 복지가 필요한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거든요. 과거에는 사회복지의 서비스를 받는다라면 좀 부끄럽기도 하고 낙인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 국민이 국민연금도 받고 퇴직연금도 받고 건강보험도 혜택 받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저 때는 모를 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큰 보람이라는 것은 제가 앞서 교감선생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오케스트라라든지 방송이나 병원 모든 게 저는 사회복지라고 생각을 해요. 사회복지는 크게 5가지 분야로 우리가 설명하거든요. 소득, 보건, 교육, 주택, 문화, 이 5가지 분야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것인데, 문화, 오케스트라는 문화잖아요. 그래서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회복지를 더 공부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또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성빈 학생님. 반갑습니다. 3학년 박성빈입니다. 교수님께서 오늘 강의하신 주제가 소통인데, 평소에 교수님께서 소통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부산과 금정구 발전을 위해서 지역사회와 소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시는 분야는 어디이신지도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소통 이야기하지만 제가 소통을 잘 못한다고 주위 분들한테 계속 혼나요. 오늘 우리 같이 온 저희 팀원들이 몇 명 같이 오셨는데, 팀원분들한테
소통이 능숙하지 않다라는 그 지적을 많이 받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도 나이를 더 많이 먹고 인생을 오래 산다고 해서 모든 면에서 앞서가야 된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새로운 방식이 나온다라면 우리 때 소통은 일방적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어른이 시킨 대로 하는 게 소통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오히려 어른이 젊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주는 게 소통인 것 같아요. 공감하는 거. 네. 그게 저도 오랜 시간 동안 잘 안 되다 보니 지금도 항상 반성하고 좀 더 소통을 해야 되겠다. 아마 속으로 충분히 공감이 안 될지라도 그런 노력이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항상 아침마다 해요. 아침에 노력을 해놓고 또 점심때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때그때 해야 돼요. 아까 성공하는 사람들의 비결 중에 한 가지고 정말 자기가 해야 될 때 내일로 미루지 않는 거래요. 필요하면 그 즉시 그리고 반드시 될 때까지 하는 게 성공한 사람의 비결이래요. 그러니까 저희 병원의 아침에 직원들이 구호제창을 하는데 필요한 것은 그 즉시 그리고 반드시 될 때까지 한다. 뭐 다이어트도 내일부터 해. 공부도 내일부터 해. 운동도 내일부터 하는 게 지금부터 하는 자세로 간다면 되는데 안 되면 또 해야죠. 작심삼일 3일 후에 안 되면 또 하면 되잖아요. 그런 걸 위해서 제가 일단 현재 김종천 TV를 통해서 유튜브 활동,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방송에 출연 이런 걸 통해서 지역의 현안을 좀 같이 소통하고 또 같이 해결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나름대로 좀 하고 있습니다. 답이 충분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염한별 학생. 예. 반갑습니다. 네. 3학년 염한별입니다. 네, 제가 국영수 공부도 하고 학교 생활도 나름 잘 지내고 있는데 아직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특히 여자라는 편견 때문에 또 좀 걱정도 되고 교수님도 사회생활 할 때 좀 어려움이 많으셨을 텐데 어떻게 극복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까 여기 학교 들어오면서 전자고등학교라고 그래서 나는 전자고등학교에 오고 싶어도 못 왔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색깔을 잘 구분 못한 색약이에요. 여학생들은 공감을 못 하시는데 저희 때는 고등학교 들어가면 이과 문과를 선택할 때 남자가 색약이면 색깔을 제대로 구분 못하면 이과를 못 가요. 아마 제가 성향 자체가 이과 스타일이거든요. 뭘 분해하고 조립하는 걸 어렸을 때도 워낙 좋아해서 그걸 하려고 했는데 그때 아마 저는 시련을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제 목소리를 들으면 제가 음악가인 줄 아시는데 음악가는 아니고 음악을 좋아하고 노래도 했지만 집에서 반대를 해서도 음악을 전공을 못했었고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좌절을 겪어서 오지만 꼭 여성이라서 좌절을 나기보다는 누구나 겪는 좌절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잘 겪어나가면 되지 않을까. 이겨나가라는 것은 공감이 안 된다라고 표현도 하시지만 여러분들이 그 순간 최선 다하시고 또 다른 선택을 해나가면 되고 아까 국영수를 잘 하신다고 그랬는데 저는 적어도 교육의 목표는 모든 걸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게 교육이 아니에요. 자기가 잘하는 것 한 가지를 경험하는 게 교육의 목표예요. 모든 과목을 잘해서 성적을 잘 받는 것보다는 자기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음악이면 음악, 미술이면 미술, 수학이면 수학, 영어면 영어, 국어면 국어. 한 가지가 뭘 잘하는 걸 빨리 경험해 보시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얻고 난 이후에 다른 것도 해나가시면 다 잘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흔히들 우리 나이 때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안다고 그러거든요. 공부도 맛을 안 사람이, 공부에 대한 맛을 느낀 사람이 또 다른 공부도 궁금도 하고 싶은 도전의식이 생기는 거니까 모든 걸 다 잘하려고 하는 욕심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복 1학년 학생. 예. 1학년 출각 콘텐츠 디자인학과 이진복이라고 합니다. 네. 디자인 관련 산업이 서울 쪽에서 주로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저는 부산 지역에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시는 분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혹시 디자인 관련 분야의 회사나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 때는
저도 이제 서울로 가서 공부를 하고 20년 동안 서울에서 지냈습니다만 지금 시대는 저 시골에 가도 세상과 소통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그리스 신화라는 책을 제일 많이 베스트셀러로 출간했던 작가가 어디에 사시는 줄 아세요? 기네스북에 올라왔던 분이 금정구에 사세요. 저도 그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17년 전에 그 작가를 만났는데 그리스 신화 책을 내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만들고 기네스북에 올라오셨던 그 작가가 저희 집 바로 밑에 사시더라고요. 그 집을 갔더니 아주 낡은 그 2층 집에 작업을 하고 계세요. 꼭 이제는 어떤 일자리 창출이라는 게 누가 마련해 주기보단 여러분들 스스로가 일자리 창출을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저는 당부드리고, 저는 보건의료업을 하고 있고 우리 오케스트라가 연주자들이 부산에서도 활동을 해서 세계적인 연주자가 되고 세계적인 병원이 의료기관이 될 수 있도록 세계에서 제일 가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꼭 서울을 가야 성공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급적인 부산에서 세계와 소통하려면 또 외국을 한번 나갔다 오시기도 하고 외국인과 국제적으로 소통해 나가시는 그런 방향을 한번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야만이 세계인이 서울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산 금정으로 오시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그 주역을 담당하시고 또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제가 협력 지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학교에서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사실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사실 오기 전에 학생 여러분들이 질문을 안 하면 어떡할까 내심 걱정도 했는데 또 훌륭한 질문과 또 눈빛을 보니 제가 판단할 때는 어느 정도 소통도 이루어졌던 느낌을 받아서 너무 보람되고 또 이 순간 참 감사드리고 학교 측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또 여러분들과 함께 부산 금정구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또 김종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시고 또 대화를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